안녕하세요. 개포동 개미입니다. 개미의 눈 제1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간밤에 미국과 중국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1단계 합의를 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토대로 우리나라 연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번 2019년 연말 증시의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지, 개미의 시선에서 개미의 생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를 먼저 가져왔는데요. 트럼프, 미중 실질적 1단계 합의 15일 예정되었던 대중 관세 추가 인상 보류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내용을 보면 중국은 400억에서 500억 불에 해당하는 미국 농산물을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한 3에서 5주, 약 한 달 정도 안에 서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면으로 합의를 할 거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돈 더 내놔라, 그리고 중국에서는 잘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래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더 줄게 라고 서로 실무자들끼리 구두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무역 전쟁이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양측은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니까 계속 여러 가지 카드들을 놓고 계산을 하면서 시기를 저울질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실무자들끼리 농산물을 더 사줄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농산물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표심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더 너무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선은 한시름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결국에는 우선은 돈은 요만큼은 더 주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합의들은 된 게 없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얘기가 나왔던 농산물 더 사줄게 알았어 라고 하는 서명하는 거는 11월달 에이펙 때 칠레에서 서명을 하겠다라고 우선은 약간의 여지를 또 남겨둔 상황이고요. 네, 계속 내용은 이렇게 미국 농산물 사준다. 그래서 1단계 합의, 뭐 스몰 딜이다 뭐다 했었지만 뭐 한 미니 딜 정도라고 표현될 수 있는 구두에 대한 협의 내용만 있지 실제로 서명을 한 거는 아닌 상태. 그래서 3주에서 5주가 걸린다. 실제로 지금은 미니 딜에 이르렀고 관세율을 더 올리면 미국 측에서도 피해가 좀 더 컸을 텐데 우선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중국한테 약간의 더 돈을 얻음으로써 잠시 또 보류하는 이런 정책을 썼네요. 이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결국에는 이 12월 달에 시행될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게 또 좀 중요한 상황인데 문우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이해는 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언제까지 뭐 계속해서 합의한다, 뭐 스몰딜이다, 어떻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뉴스들은 그동안 참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계속 대선 때까지 이 이슈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서로 내놓고 공격하고 양보하고 들어주고 하면서 질질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금융을
금융시장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중국에서는 이 공산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수성을 하면서도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과연 재선이 성공하는지 이거를 반드시 지켜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측에서는 이제 중국과 합의를 해서 농산물을 더 사주기로 했다. 나머지는 더 많이 논의할 게 남아있지만 거기까지는 서로 합의하지 않았고 또 뭐 우리가 중국한테 좀 풀어주면서 봐주지 않았어. 이런 사인을 보낸 거고 중국에서는 자국의 보도 자료를 봤었을 때는 좀 많이 내주고 이런 표현을 적게 하기 위해서 농산물 구매 더 해줬다 뭐 요런 내용은 빼고 이런 양보를 했다는 중국 내 비판을 막기 위해서 그런 내용은 빼고 뭐 상무부 측에서 공동 인식 아래 뭐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얘기 잘 나눴다. 이런 얘기만 나왔다고 하네요. 상무부는 양측은 농업, 지식재산권, 환율, 금융서비스, 무역협력 확대, 기술 이전, 분쟁 해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양측은 추후 협상 일정을 조율해 최종적인 합의 달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동의했다.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안건들이 공개된 안건들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 긍정적이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네요. 이제 11월 달에 뭐 기사 발표가 난 대로 1단계 합의에 서명이 되면 그 다음 이제 2단계에는 바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환율과 금융 서비스, 뭐 지식 재산권 이런 내용도 있고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 화웨이 쪽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화웨이 제재는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뭐가 크게 더 돈이 될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업가 출신으로서 이 화웨이 5G와 관련된 제재는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라는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 중국 측한테 최대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중국은 최대한 미국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지 버티고 지켜보고 인내하면서 최대한 또 자국의 공산당 체제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또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내내 주기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만남과 뉴스들이 많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 아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2달, 3달 이 연말 증시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또 개포동 개미의 시선으로서 어느 섹터가 앞으로 유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뭐 차트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런 흐름적인 느낌과
그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뉴스와 또 가격들이 형성을 하고 돈의 쏠림 현상,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들의 군중 심리가 어디에 쏠리고 또 풀리고 다시 몰리고 이런 흐름들을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한 발자국이라도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 거기에서 그런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수익을 내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는 차트를 종합주가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0월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이제 이제 대주주 이 요건들 때문에 이 세금 문제가 있어서 크게 가격이 오르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지금 10월 중순인데 남은 10월에서 한 11월 초 뭐 이 정도까지는 큰 지수의 변동 없이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이 앞서 미국과 중국이 1차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또 좀 좋은 얘기들이 오가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지수가 약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약간 상승 발판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일봉으로 코스피 일봉으로 보면 뭐 2100이라는 뭐 저항선도 있고 또 이게 또 주봉으로 봐도 60 주봉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저항과 뭐 이런 되게 큰 흐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또 더 길게 놓고 본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아무리 뭐 힘들다 해도 이 주식 시장이 너무나 계속해서 폭락만 하게 된다면 총선과 대선과 정치 상황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너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못해 이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과 이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뭐 세력적인 움직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해주고 성장 발판을 위한 흐름들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번 연말부터는 좀 좋은 흐름으로 다시 턴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요즘 들어서 일단 너무나 8월 초 중순에 큰 폭의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신용도 많이 풀렸고 신용도 많이 줄어든 김에 급하게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지금 타이밍부터가 사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또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피로도나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성상 테마주들만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반증이지만 그래도 내년을 보면서 그러고 또 연말이니까 돈의 흐름들이 제가 지켜보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는 우선은 연말이니까 배당주에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에는 반도체죠, 반도체. 반도체를 빼놓고는 사실 크게 성장을 기대할 만한 섹터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는 뭐 배당을 줄 만한 그리고 뭐 리츠 종목들 이제 상장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좀 메이저들의 돈이 좀 들어가고 또 더 조금 크게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 또 장비, 소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때에 굉장히 핫했던 5G 종목들, 이 종목들이 바이오와 반도체 주도 섹터와 더불어서 이제 주도 섹터의 교체가 되려고 했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상반기에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매매도 많이 했었고, 이 5G 섹터가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잘하면 바이오 섹터를 누르고 코스닥, 적어도 코스닥에서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 사이클로 봤었을 때 바이오는 그동안 많이 뭐 울고 먹었고, 앞으로도 이제 꿈을 먹고 자라나면서 버블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바이오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5G 같은 새로운 섹터들도 급부상을 한다면 코스닥이 뭐 700을 넘어서 뭐 1000을 향해 가는 그런, 너무나 바라고 참 그랬으면 하는 그런 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전 단계를 먼저 밟아야 된다고 한다면 바이오 종목에서 이제 큰 틀에서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그 사이에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과 5G의 뭐 그동안은 무선 쪽이 많이 올랐다면 뭐 스몰셀과 뭐 유선 쪽 이런 쪽에서도 이제 좀 주도 섹터가 또 변경이 되는 그런 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매매도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지켜보고 있고, 지금은 비록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뭐 시드머니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투자 성과라든지 큰 뒷받침은 못 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큰 대전제를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면서 수정 보완은 하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야 너무나 급한 쏠림 현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금은 이 분야에 돈이 몰리고 있지만 그 다음은 어딜까? 또 그 다음은 어딜까? 혹은 지금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는데 또 반대로 약해지는 부분은 어디니까, 내가 여기에서는 좀 비중을 조절해야겠다. 또 여기에서는 좀 더 추가 투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영상 말고 지금 이런 뉴스와 어떤 이슈를 토대로 해서 이 종합주가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까, 뭐가 돈이 될까, 뭐가 앞으로의 큰 기회가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미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지금 앞으로 또 주기적으로 해서 사건 사고들 이슈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이를 토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제2편 제3편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